안녕하세요. 서울 캠퍼스타운, 강원대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주식회사 덕분의 정민철입니다. 이번에 창업을 공유하는 시간 3회차 발표를 강원대로부터 제가 부탁을 받았을 때 사실은 이만저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저보다 훨씬 더 이 기라성 같은 대표님들이 계신데 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라 뭐 아니면 뭘 간단한 이야기를 해줘라 하면은 각색을 거친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네. 이야기하면 그만일 것 같은데 네네. 다들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네. 저 발표할 때 항상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잘 나가시고 더 훌륭하신 대표님들이 많은데 저의 이야기가 과연 중요할까, 필요로 할까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올해 초에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벤처기업을 준비하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질문들이 있고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지 않을까. 저는 궁금해했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벤처기업 인증 받았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좋게 말하면 요즘 표현을 하면 꿀팁 공유고요. 뭐 이게 녹화돼서 업로드 되지만 않는다면 훨씬 더 적나라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가감없이 설명해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캠퍼스타운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고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 공유 플랫폼 로이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은 이유는 일단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보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 강원대학교 캠퍼스타운에서 한경 이 인터뷰 해주는 거를 연결을 해줘서 그걸로 이제 잡지에 올라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제발 여러분들은 오후 4시 이후에 사진을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땡땡 뿌려가지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 사진을 엄청 많이 쓰는데 제가 봐도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미안해. 벤처기업 유형을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벤처기업은 지금 작년이죠. 작년 2월부터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뭐 8가지라고는 하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이 3가지라서 3가지만 준비를 했고요. 벤처 투자 유형, 연구 개발 유형, 혁신 성장 유형인데 5천만 원 이상 받고 혹은 또 우리가 그 돈을 통해서 부설 연구소를 만들려고 이 벤처기업을 받는 거지 저걸 하면 벤처기업을 준다고 사실 제 눈에는 되게 욕심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받은 적도 없고 또 부설 연구소를 개설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혁신 성장 유형을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혁신 성장 유형을 간다 한들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면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에게 준다라고 하는 저런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를 대놓고 요건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작년 변경 이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3개입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이라는 요건이 혁신 성장 유형으로 바뀌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8천만 원 이상의 기술평가 혹은 대출을 받는 기업에게 벤처기업을 인증해 준다라는 요 요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3가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요 얘기를 나왔을 때 제가 기보 팀장님이랑 한번 상담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대출 받으면은 스키다시로 벤처기업 인증서를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랬냐? 제도는 비록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이라는 게 없어지고 혁신성장이라는 유형이 생겼지만 그거에 대한 완벽한 커리큘럼 혹은 이 프로세스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도 우리는 8천만 원 보증이 가능한 회사를 검사를 해서 벤처기업을 인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3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혁신성장 유형으로 가자. 두 번째는 8천만 원 보증을 받자. 8천만 원 보증을 받으려면
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보 벤처 캠프를 도전해보자. 이렇게 세 가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술보증기금 기보 벤처 캠프를 도전하게 됐고요. 운이 좋게도 첫 번째 도전만에 되긴 했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기보 벤처 캠프를 하지 않으셨거나 준비를 하시는 대표님이 계시다면은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아무래도 기술에 대한 걸 많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뭐 특허가 있다면 그 특허 내용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기술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충분한 설명,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아니면은 그런 피드백을 받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낸 그 수치들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하시면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보 벤처 캠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네스트와는 양립이 불가하고 금전적 지원은 한 푼도 없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멘토링, 엑셀러레이팅 같은 그런 수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긴 했는데 도움이 됐는지는 해보시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술보증기금 기보 벤처 캠프에 들어가게 되면 1억 원의 보증을 해주는 게 기본 그 요건, 베너핏이 기본이 1억이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제가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돈을 빌리게 돼서 벤처기업 인증까지 가게 됐는데요. 저희는 그 CNT테크가 저희 보육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전화성에 CNTV 해가지고 약 유튜브에도 한번 출연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증을 1억 원을 받게 됐고 대출도 1억 원을 받게 돼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 빚을 진 거죠. 결국에는 빚을 졌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이후에 벤처기업 신청을 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요 벤처 확인 종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 사이트에서만 신청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청서 내용은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서 이렇게 쭈루룩 있고요. 각각을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신청서에는 기초적인 기업의 정보 그리고 대표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언제 설립했다, 뭐 사업자 등록번호가 어떻다 이 정도의 아주 간단한 내용을 설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정보에서 뭐 회사의 주요 연혁, 그리고 현황 이런 걸 쓰게 되고요. 그리고 대표자의 정보를 쓰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짜증나요. 그러니까 골 때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에세이를 쓰고 주저리 말을 써야 되는데 그 학력, 뭐 경력 이런 거는 그냥 정량적으로 작성하면 그만인데 경영 철학부터 이제 천자 이내로 작성하시오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정말 글짓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에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가 없어요. 뭐 어떤 내용에 대해 쓰시오도 아니에요. 그냥 경영 철학에 대해서 천자를 써야 돼요.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재무 현황은 이제 제가 저때 아직까지 법인의 사업자 등록을 한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재무제표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무제표가 전혀 없는 빵원이라는 걸 넣어도 벤처기업 인증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한 번은 보정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그건 이제 세무법인에 요청을 하니까 그 개업 재무제표라는 걸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니까 그게 가름이 돼서 요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최소한의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 혁신성부터는 제가 여기서부터 바로 밑에 있는 사업 성장성까지 쓰는데 3일 걸렸어요. 이게 글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똑같은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 한 1000자 정도를 한 얘기 또 한 얘기 또 저 아직까지도 브랜드와 마케팅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쓰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네, 그래요. 네, 3일까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 혁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쓰게 되고 신기술 인증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 성장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사생대예요, 사생대래.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해서 쓰는데 예창, 초창 쓰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렸어요. 겹치는 내용이 많다는 게 사실 제일 스트레스예요. 위랑 똑같이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말을 바꾸다 보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진짜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첨부 서류는 이렇게 해서 내게 되면 정량 평가는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성평가가 되는데, 원래라면은 기업 실사를 하고, 그리고 대표자와 심사 간의 인터뷰가 진행되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기간이어서 온라인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꿀팁 공유고요. 완전히 여러 명의 벤처기업 대표님들과 이야기한 건 아니고, 제가 경험했던 그 한 명의 심사위원께서 좀 가감없이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랑 인터뷰할 때 하셨던 말씀이 정량평가 점수가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인 정량평가를 갖고 있으면 자기도 편한데 좀 애매하기 때문에 엄청 훌륭하지 않으면 안 줄 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특히나 이 연구 전담 부서가 없고 뭐 기술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다면은 좀 쉽게 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없으니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채워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해달라라고 얘기했던 내용 위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통 대부분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기술 창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제조 판매보다는 어느 정도 특허 이런 쪽을 갖고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 기술 인력 비율이 전체 인원분의 기술 인력이 차지하는 게 어느 정도 되냐를 말을 하는데, 그게 3분의 1 이상이면은 만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 인력이 저희는 아직까지 1년 차가 채 되지 않은 직원들이었는데도 기술 인력으로 다 인정이 돼서 인력의 연차, 뭐 주니어냐 시니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그걸 증명하기 위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서 이런 것들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 전담 부서가 있으면 만점인데 저는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빵점이었죠. 그래서 그 만약에 연구소는 어느 정도 이 요건이 갖춰져야 나오지만 연구 전담 부서는 만들기가 쉬우니까 이 부분은 최소한 만들고 다시 재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식재산권, 제가 갖고 있는 서비스, 제가 하려고 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뭐 특허 상표권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걸 증명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등록이 2건, 출원이 9건, 총 11건의 지식재산을 증명했는데, 요 정도면은 뭐 이 신청하는 이 연차 신청이라면은 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MOU인데 이 부분이 심사위원이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MOU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받아라. 2건부터 1점이기 때문에 뭐 4건, 5건, 6건 뭐 아는 대표님들 계시면은 가서 뭐 하나 맺는 걸로 해서 최대한 MOU를 많이 따서 점수를 따기 가장 좋은 분야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채워봐라 해가지고, 제가 초기 창업 패키지 다른 기업들 그리고 기보 벤처 캠프에서 만난 다른 대표님들이랑 이야기를 좀 잘 해가지고 MOU를 좀 그때 이 이후에 뭐 저는 이거 하기 전에 하긴 했지만 이 이후에 좀 많이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최대한 많은 대표님들과 MOU 그 저증을 하나 만드심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 산학, 협력 분야에 대한 점수가 또 따로 있는데, 제가 요거 시작하기 전에 어떤 회사랑 같이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매출 빅데이터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연구 용역 계약이 인정이 돼서 또 점수를 받았고,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이전에 단국대학교 창업경진대에서 상을 받은 게 있는데, 그 이후에 단국대학교랑 산학협력을 맺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가점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MOU보다는 좀 어렵지만 카테고리 자체가 산학협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 요 서류를 제가 제출을 안 했어요. 생각 자체가 안 나서. 그런데 이 심사위원분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바로 그 더 추가 서류로 내주시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자 경력인데 이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제 전공이랑 이후에 다녔던 직장 경험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창업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심사위원분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전 직장에서 일했던 경력이 1년 8개월이고 그 이후에 창업한 게 1년 8개월, 20개월, 4개월, 네, 4개월 정도 됐었는데 그때 심사를 받았었는데, 석사학위가 있고 24개월 현장 근무라면은 그게 중급 기술자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심사위원분이 제가 저는 기술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정량평가를 썼었는데, 저는 중급 기술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 신청서를 아예 수정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스토리라인, 연결성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 실적인데 이 부분은 뭐 1등상이냐 뭐 아차상이냐 이런 것보다 몇 개를 받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최대한 어필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개발비에 대한 증빙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전체 매출액이나 아니면 정부 지원금이 전부 다 대부분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이만큼 든다라는 걸 증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기술보증기금 보증 1억 원 이 부분도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연구 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는 부분을 어필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외에 증명하고 싶은 뭐 자랑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주저리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보여줬던 이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어떠한 교육을 이수받았고 어떤 거에 선정됐고 어떤 상을 받았고 예전에 어떤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하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인터뷰 끝나고 제가 다음에 보냈는데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상장, 수료증, 위촉장 이런 거를 보냈는데 이게 총 36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나서 이제 전화가 따로 오셔가지고 뭐 사업에 인생을 거셨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 잘하면 이게 한 번에도 통과를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나 한 번에 네,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성평가고요. 그 벤처기업을 인증받을 때까지 총 걸렸던 시간을 생각을 하면 뭐 요 정도 걸립니다. 그 처음에 서류 검토를 해서 이제 그 보정 명령, 보정 요청이 한 번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서류가 통과된 게 5일, 그리고 전문 심사위원이랑 매칭될 때까지 7일, 그 이후에 2주 뒤에 그 심사 결과가 나와서 네, 벤처기업 인증이 됐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맨 앞에 3일이란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쓰기 싫어가지고 에세이 3일 걸렸던 게 저 3일이라서 뭐 저걸 빼면은 한 달이 채 안 걸리는 기간이라서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데 제가 들었던 돈이 얼마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기보에서 저희 실사를 나왔을 때 냈던 돈이 20만 원, 그리고 1억 원 보증에 대한 보증료가 50여만 원, 그리고 그게 이후에 뭐 매달 25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증 심사비가 49만 5천 원이에요. 저 중에 4만 5천 원은 부가세를 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 금액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또 내야 되는 돈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벤처기업이 인증이 되면은 제가 50만 원을 협회에 낼 자격을 줘요. 그래서 이 2년차 이하기 때문에 총 회비 50만 원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벤처기업을 받는 거는 요거거든요. 이 벤처기업 요 상패, 요거 제가 어디서 다운받은 거긴 한데 상패 요거 받으려고 하는 건데 저걸 사기 위해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정도의 돈을 좀 더 내야 합니다. 저 상패는 지금 벤처기업 심벌을 변경하는 작업 중이라서 5월 이후에나 인증패를 작업할 거라고 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받고 있지 못합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난 소감을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요거를 이제 그 닥터 스트레인지 도루마무를 쓰려고 그랬는데 결국에 처음에 받았을 때는 기분이 엄청나게 좋은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요. 한 하루 정도 친구들 같이 준비했던 대표님들한테 좀 뻐기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비참한 시간이 오더라고요. 뭐, 네, 하여튼. 그래서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같은 이런 스타트업에게는 벤처기업이라는 거는 그 발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 벤처기업이라고 무조건 투자를 받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계속 파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돌아보면은 꼭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만큼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 되게 많았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네,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다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꿈을 밀고 나가는 것은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라는 말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뜨거운 심장이 뛰고 계시는 분들이니 앞으로도 다들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시는데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